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서.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성우 서혜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팟캐스트 채워주실 세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뉴스페이스부터 인사를 좀 해주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헌법재판소 대학생 기자단 한항이라고 합니다. 한항 씨요? 예예. 이름이 특이해요. 네, 제가 네.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이제 헌법이 법 중에서는 최고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에 평소에도 참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네.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본 외우셨어요? 네. 자, 제 옆에 계신 네. 분. 네, 저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희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장희 박사님 나오셨고요. 또 옆에 아름다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느덧 4회째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매 회마다 주제가 참 중요하고 유익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생소한 듯 하면서도 요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왠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과연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관련한 사연 먼저 듣고 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얼마 전 옷을 사기 위해 인터넷으로 여러 쇼핑몰을 검색하던 중 마음에 꼭 드는 옷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몇 번 검색을 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 건 처음이었죠. 구매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였기에 회원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모두 기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너무나 마음에 드는 옷 때문에 결국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찝찝합니다. 보안이 잘 돼 있다, 해킹 등 외부 유출이 절대 없다는 안내 문구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들을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서 쇼핑몰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었는데요.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받는 사이트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 목소리? 놀래서. 감탄하고 있었고요. 네. 예, 다들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심지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재하는 거는 참 어딘지 찝찝해요. 그 경험 있으신가요? 박사님들도 경험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 학생은 있죠. 네, 저도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마다 네. 다 입력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동네 PC방에 회원 가입을 할 때도 이렇게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참 왜 그래요?
박사님?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이를테면은 뭐 쇼핑몰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네. 뭐 카드사 네. 등등 이런데 가입하려 그러면은 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입하려 그러면 개인 정보를 많이 기입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이게 결국은 뭐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고 하는 신상 정보를 좀 공개하는 건 알겠지만 막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네. 이제 꽤 많았던 거죠. 네네. 이혜진 박사님도 경험 있으세요? 예, 저도 뭐 매번 느끼는 건데요. 네. 뭐 우리가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뭐 슈퍼 같은 데 가서 콩나물, 두부 이런 네, 걸 네. 사면서 우리 신원을 밝히지는 않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유독 온라인에서 뭔가를 네. 할 때는 뭔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뭔가 구입하려고 하거나 이럴 네. 때는 우리 신원을 확인시켜줘야지만 그런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 네. 근데 이거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 있죠? 이장희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과 관련되는데요. 결국 개인정보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 이 문제와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개인정보 보호는 온라인상으로만 문제됐던 건 아니고 오프라인상으로도 사실 당연히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네. 이제 세상이 좀 이제 디지털화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른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른바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본격적으로 개인 정보가 많이 사용되게 되고 네.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하게 네.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래 이제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알 수 있었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털어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 유출해서 남의 어떤 사생활을 들춰내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상황은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수집한다는 데 이유가 네.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는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어떤 뭐 거의 가입할 때 네. 이름이라든지 구매자의 이메일 정도만 기입하면 예, 되는데 그러게. 우리 경우에는 이름, 뭐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뿐만 네. 아니라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네, 네. 너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개인 정보란 것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이렇게 자꾸 많이 요구되고 직접되고 또 이렇게 또 유출되는 그런 위험까지 있다 보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상 뭐 신상 털기 네. 이런 것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그리고 개인 정보 주체에게 그 자신의 어떤 정보를 통제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부터 2005년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네. 예.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개인정보 중에서도요.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좀 특별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저 주민등록번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뭐 그 출생 지역이라든지 예. 이런 정보만 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그 개인의 공적 사적 정보들이 그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해서 다 예. 밀집이 돼버리거든요. 나이도 알게 되잖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부여돼 버리면 네. 이것을 우리가 뭐 주민등록증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같은 번호가 끝까지 죽을 그러니까요. 때까지 쫓아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주민등록번호만 일단 확보해 버리면 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알게 버리는 그런 뭐랄까요, 뭐 맞는 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나 은행이나 뭐 금융사 이런 데서 그런 정보들이 유출이 됐을 때 그런 아주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네. 뭐 많은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동남아나 중국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매매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마 많이 네,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네. 넘어갈게.
방금도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도 이제 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제 개인의 법적 지위라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전에 일단 그러면 개인 정보가 무엇이냐, 네. 도대체 어떤 것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에 네, 네.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냐 이런 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그 개인 정보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 네. 예컨대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렇죠. 성별이라든지 네. 적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또 그 정보만은 가지고는 특별히 뭐 성별이 누군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정보 해당 특정 정보만 가지고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네네. 되는데 사용되는 정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좀 전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름하여 개인 식별번호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개인 식별번호. 커테이션 네. 마크. 네. 개인 식별번호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그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데 사용되는 그 사람에 관련된 정보라면 네.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통상 개인정보 하면은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신체나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활동 등등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걸로 한정하기 쉬운데 네. 사실 개인정보에는 내면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오. 특히 그런 것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라고 해서 민감 정보. 예, 민감 네. 정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어떤 노조나 정당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네. 또 거기서 탈퇴했는지 여부, 정치적인 견해, 뭐 신앙, 신념,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종교적인 거, 네. 건강, 심지어 성생활 네. 등등 이런 매우 사적이고 어떤 개인에게 내밀한 그런 정보까지도 이제 일단 개인 정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건 특히 민감 정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민감 정보. 그 민감 정보라는 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매우 현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보라면은 그런 개인 정보 중에는 공적으로 형성된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거, 네. 사적인 거지만 이미 공개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개인정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정보란 말은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 법적인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라는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이걸 이름하여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 주체가 언제 또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좀 말이 좀 길었네요. 아니요, 예, 말하다 보니까. 그래도 설명을 참 잘해주셔서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으로 다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이트 참 여러 개 가입을 네. 했었는데 네. 하나같이 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건 물론이고 네. 이제 뭐 이름, 나이,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네. 하다못해 휴대폰 번호랑 네. 집주전화 번호도 따로 이렇게 성별. 요구하는 걸 보고 성별까지 네네. 이런 걸 다 입력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은행도 털리고 그다음에 네. 뭐 각종 홈쇼핑 사이트도 털리고 이러다 네. 보니까 제 정보도 많이 털렸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언젠가부터 이렇게 스팸도 참 많이 오고 네, 그래서 방금도 맞아요. 이제 스팸 하나 지웠는데 네, 맞아요. 자주 예. 받아서 이것도 나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신상 정보 털려서 오는 거죠. 네. 네, 스팸이. 맞습니다. 예, 네. 뭔가 많이 노출됐고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그런. 네. 그런 게 바로 개인정보 네. 자기 결정권의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뭐 무슨 꼭 마케팅에 동의를 해야 되고 또 뭐 아니면 제3자 정보 제공 이런 거 해야지만 그 사이트 가입이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는데 이게 뭐 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꼭 무슨 상품 안내, 가입 안내 뭐 이런 연락이 오잖아요. 막 쓸데없이 전화도 오고. 그거 참 불편하고 귀찮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네.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의 공개와 어떤 사용 이런 것을 동의했느냐. 사실 동의 여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개인정보 제공 이용과 제공을 어떤 동의했다면 결국 당장 그것을 침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네. 그래서 근래 이제 뭐 이렇게 전화를 주고 있는 마케팅 업체에서도 이렇게 저도 전화를 받아봤는데 네. 어떤 상황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셨죠? 이런 식으로 아예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오. 그건 뭐 그 사람들도 그걸 안다는 얘기거든요. 오. 결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또 뭐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동의가 중요하긴 한데 이 동의가 강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게요. 근데 근데 동의를 뭐- 하지 않으면 뭐-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게 이를테면은 사실적 강제. 그러니까 실제로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이라고 하지만 동의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를테면은 동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거나 또 가입조차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걸 서비스나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자기 맞아요. 정보를 제공하고 네. 또 거기에 동의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이거 침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거는 업체나 이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정보 주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재화의 제공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에서는 좀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네.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빨리빨리 넘어가서 다음이 진행돼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사야 된다. 이거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안 읽어보고 그냥 동의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귀찮으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약관도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어떤 식으로 그 보통 뭐 긴 게 써야 아니에요, 되는지. 또. 예, 이거 뭐 예. 인내심을 많이 요하는 건데 그거 일일이 다 읽기보다 대충 맞겠지. 또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 나쁜 짓 할까? 그러게 뭐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놓고 장사하면서 그렇죠. 예. 나쁘게 하겠어 뭐 이러면서 그냥 예. 무조건 동의 예.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사실은. 거죠. 예. 위험한 한번 읽어보고 꼼꼼히 약관 따져봐야 제대로 돼요. 안 읽어봤다가 회원료 냈던 거 다 뜯기고 다 약관에 적혀 있었는데 어. 안 읽어보셨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뭐 지금까지 사이트에 가입할 때마다 안 읽어보고 다 동의했던 게 네. 어떤 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그 책임이 넘어올까 네. 굉장히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 가입할 때도 보면 이거 동의란 이렇게 있는데 제일 밑에 모두 동의합니다. 맞아요. 아, 읽지도 않고 그거 체크하고 맞아요. 넘어가고. 편하게 해주려고. 예, 네. 박사님들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시는군요. 근데 사실 귀찮아서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귀찮지 뭐 좀 그걸 꼼꼼하게 보려고 해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예. 그건 뭐 예. 사실 전문가가 보더라도 네. 쉽지 않은 얘기들이고 맞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나에게 혹시 동의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예상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걸 또 구태여 드러내놓고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말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잠재적인 네.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걸 따지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거는 요즘은 또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쭉 읽어줘요. 네. 예, 이거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객님? 그러면 잘 몰라도 네. 막상 동의 안 하는데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네. 녹음됩니다. 그러니까 녹음이 남으니까 내가 내라 그랬으니까 나중에 발뺌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좀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악플을 달아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서 뭐 한때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기도 했었는데 인터넷 실명제 본인 확인 조치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됐어요? 네, 예전에는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그 법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그 이용자의
이 본인 확인을 하게 하는,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게시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2012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것들이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운영자에 있어서는 그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고 이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실명제가 거의 이제 사라지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좀 남아 있는 정도이고요. 네. 네, 사실 그 본인 확인 조치, 즉 그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를 네. 2007년에 처음 도입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언어 폭력이라든지 악플이라든지 네. 그리고 불법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가서 팔아서는 안 되는 살 수 없는 이런 네네. 약을 살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불법 정보들이 유통되는 이런 그 인터넷의 역기능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자기 본인 확인까지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IP를 추적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임시 조치 같은 걸 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훨씬 덜 침해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네. 이런 목적을 이제 성취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네. 그리고 소수 악플러들을 잡으려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본인 확인을 하게 한다면 그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 이것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것이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문의 그 의도였습니다. 네. 이장희 네. 박사님. 그 결정문에서 네. 이제 또 다른 근거가 뭐 있었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어쨌든 본인 확인제 시행 이후에 그런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비방 이런 나쁜 내용의 어떤 정보 게시가 네. 사실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어. 볼 만한 증거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본인 확인제 한마디로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숨어서 이제 맞아요. 막 이렇게 글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맞아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근데 구태여 본인 확인제를 해서 음. 자기 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인터넷 실명제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악플 자체가 그렇다면 허용되는 것이냐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인터넷 실명제는 자체는 부당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네. 여전히 익명성을 빙자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악플을 달거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네. 여전히 그 많은 그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익명성을 빙자한 악플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명제가 아닌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악플 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악플이라는 게 네.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나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됐었는데 사실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악플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실제로 그 많은 SNS 사이트들이 이제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악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실명제를 했을 때 이름이 좀 흔한 사람은 이게 실명제나 이제 실명제가 아닌 거나 별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네. 그런 데에 반해서 저같이 좀 이름이 특이한 사람은 그러게요. 참 이제 특이하세요. 네, 정말 실명제가 돼버리는 이런 약간의 불평등한 결과도 초래가 네. 된다는 점이 네, 네. 항상 그랬고요. 재밌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악플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데 오히려 이 실명제 때문에 말을 꺼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악플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말리는 사람들이 줄어든 역효과가 이렇게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결정이나 네. 이제 앞서 두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줄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부작용이 더 큰 판단이 옳았던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이를테면은 그 사실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그 악플이라는 것이
사실 잘못된 거긴 한데 남을 비방하고 네. 여기 해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나쁜 거긴 한데 그거를 잡으려고 이제 전체 어떤 틀을 해치는 네. 이를테면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산란 그렇죠, 태운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처럼 예, 예. 소수의 몇몇 악플러를 잡기 위해서 결국 네. 자유로운 언론 환경까지 그러게요. 훼손해서 되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가능하고요. 사실 악플도 언론의 일부거든요. 나쁜 거긴 하지만 그렇죠. 전혀 뭐 그거는 발붙여서는 안 된다 이거보다는 그거는 이제 언론의 어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정되고 좀 자제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은 네. 그것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네.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나쁜 언론 환경을 만든다. 네. 그 부담은 결국 나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네. 좀 더 좋겠지만 어쨌든 악플을 잡기 위해 어떤 언론의 자유로운 환경을 좀 훼손하는 것이 사실 근본적으로는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비난하기보다는 비판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비난을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자기 이름을 밝혀야만 글을 게시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좀 글 게시하거나 쓰는 거를 좀 주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게 익명성이라는 것이 결국 언론의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헌법의 21조 1항에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사상이나 의견의 표명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전파할 자유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자유까지 내포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익명 표현의 자유도 헌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익명 표현의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 결정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문이라고 생각해서 꼭 좀 소개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저 몹쓸 제 목소리보다는 진행자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로 아유.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니 네. 목소리 좋으신데 왜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진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 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 권력이나 사회의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네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부분부터래요.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 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 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 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지위, 나이,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 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 이 부분은 또 이장희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고요. 아유. 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헌법재판소 결정문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글들이. 맞아요. 멋있어요. 세계 어딜 내놔도 참 네. 자랑스러운.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그렇지만 이제 또 심정적으로는 이제 악플하는 사람들을 좀 혼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유명인들도 이제 악플 때문에 안 좋은 선택들을 하는 경우도 큰 피해를 입기도 네, 하잖아요. 가끔씩 있었고요. 예. 그래서 서혜정 선생님께서도 네. 이제 목소리라면 이제 대한민국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텐데 이제 혹시 114에 전화하면 다 나오니까. 네, 문의하신 번호는 네, 오. 7899에 아. 1234번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그렇게 네. 유명하신 분이시니만큼 뭐 악플 관련해서 무슨 일화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근데 참 감사드리는 부분이요. 저희 성우들에 대해서는 악플 다시는 분이 아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고요. 잘할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은 아직은 없어요. 예.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예. 하여튼 악플이 매우 나쁜 것이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네. 남을 욕하는 거니까. 그렇죠. 남을 욕해서 그 욕 자기 영혼이 네. 다치는데. 그럼요. 욕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예, 내 그래서- 마음이 나빠지는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나쁜 에너지를 쓰면은 맞습니다. 자기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터넷 실명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공서 게시판 등에는 본인 확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신원 조회를 하고 그걸 위해서 또 각종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네.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앞서서 두 박사님들께서 짚어주셨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약간 배치되는 정책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이제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국가한테 요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이 개인으로서는 약자의 입장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혹시 이런 정책들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의견이시고요. 네. 예,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뭐 이런 의사표현의 문제 말고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해킹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또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정보를 네. 기입을 하고 공개를 하는 건데 뭐 해킹이나 혹은 그 운영자들의 그 잘못으로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이제 유출되어 버리면 네. 뭐 그 피해는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이라든지 뭐 인터넷 게임 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뭐 수백만의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버렸으니까요. 네. 네, 이런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제공한 정보가 결국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거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정보가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부당하게 이용되고 심지어는 그게 어떤 음해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른바 악플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뭐 개인 정보를 기재하여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개인 정보를 기재해서 본인 확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한다라는 것은 실제 그런 효과 악플 방지라든지 등등의 이런 효과 뭐 개인정보의 과도한 유출의 방지 이런 등등의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좀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사실 그 우리나라 그 수사기관들의 수사 능력이 네. 그 세계에서 되게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다 수집하지 않더라도 네. 뭐 IP 추적이라던가 이런 기법을 통해서 뭐 악플러들을 이제 색출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제 악플러들을 이렇게 제재하거나 네.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네. 하면 악플러들을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악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단순히 마음의 상처만 입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에 예, 나서는 예. 것도 참 예. 필요하다고. 요즘 그 연예인분들이 생각해요. 막 적극적으로 고소를 대응하잖아요. 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결국 좀 정리를 하자면요. 네. 결국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서 그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럼요. 뭐 해킹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인터넷 실명제 그 취지에 해당했던 아까 전에 그 인터넷의 역기능을 억제하고 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 이런 취지들도 사실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 그 본인 확인제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웹사이트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면서 동시에 인터넷 실명제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열띤 토론을 했어요. 네, 마무리를 위해서 소감 한 말씀씩. 제가 먼저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희 박사님 먼저. 예, 오늘 뭐 정말 재밌는 또 중요한 얘기들 네.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좀 이 점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 계속 네. 인터넷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그러게요. 그런 시대에는 결국 개인 정보를 지속적으로도 계속 제공하고 이용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를 비롯하여 사생활을 좀 더 보호하려는 기술적 장치라든지 법적인 노력이 계속 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라는 네.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을 비롯해서 결국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네. 그거를 어떤 일정한 패턴을 확인해 보고 네. 그래서 어떤 수익을 좀 보겠다 그쵸. 이런 그 개념인데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분명히 개인 정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빅데이터라는 것이 분명히 앞으로 계속 이용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지 상업적인 목적 하에서만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네. 결국 그 안에서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 어떤 소홀함이 없는지 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빅데이터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요 보통 이거에 대한 논의를 듣다 보면 그렇게 떳떳하면 그냥 이름 밝히고 얘기하면 되지 그러게.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네. 자꾸 익명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아까 결정문에서도 나왔듯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싸울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계급장 띄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는지, 그 사람 성별이 뭔지,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정말 인간 대 인간대로 그 인간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인터넷은 그런 대화를 나누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앞에서 1회부터 3회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뭐 존엄사든 뭐 동성혼이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각자의 입장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좀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또 앞에서 나왔던 익명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게 보장이 돼야지만 그런 건전한 토론 문화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뭐, 무슨 박사님이 예쁘고 말도 잘하고. 도대체 부족한 게 뭐예요? 아유, 비행기를 예,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그 한항 학생. 네. 네. 앞에서 이제 두 분 박사님들께서 너무 말씀들을 잘해주셔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세상의 모든 제도나 뭐 문명의 이기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단점이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인터넷 실명제도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도 있는 제도라는 것을 이제 박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자유로운 언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그
법원에 보면 나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앞에 멈춘다라는 말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필요한 거는 이제 그 국민 여러분들의 사회 의식이 아닌가. 그래서 남들을 욕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뭐라 그러시죠? 나의 자유는 타인의 타인의 권리 앞에서 멈춘다. 멈춘다. 이 헌법이 참 멋있어. 나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앞에서 멈춘다. 네. 아, 예. 오늘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해서 폐지됐더라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 했던 그 이유만큼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악플 하나에 심히 고통받고 또 자살까지 하는 사람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인터넷 이용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요. 예. 간단한 방법으로 손쉽게 달성하려고 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시대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만큼 뭐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헌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항 학생. 네, 아유 오늘 아주 잘하셨어요. 네, 저도 오늘 되게 즐거웠어요. 네, 이혜진 박사님 오늘 의상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장희 박사님, 네 안경에 습기가 좀. 아, 예, 여기 뭐 하여튼 오늘 날씨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간 네, 더운 느낌이 오늘 들어서 좀 비가 와서 날씨가 네. 습하고 그런데 네 가시는 길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